39번 유전자 키 도발에서 해방으로. 유전자 키는 쉽게 변형될 수는 없지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파수의 문제이며 주파수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주파수도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옥타브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는 항상 청각적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오는 무수히 많은 소리의 높낮이에 대응하기에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삶의 높은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내부 변압기를 만들 때까지 낮은 주파수는 DNA를 건드리고 비슷한 낮은 주파수의 뿌리를 둔 반응으로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39번 유전자 키 그림자 도발. 안녕하세요. 진키 앰베서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39번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그림자는 도발, 핵심 메시지는 태도가 바뀌면 주파수도 바뀐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에는 1년간 64개의 유전자 키 흐름에 따른 수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365일 매일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카드 뉴스, 주간 펄스 강독회, 골든패스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밝히는 정규과정, 그리고 매달 홀로그램 메디테이션 집중 수행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크고 작은 그림자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와도 같습니다. 몇 년째 여러 도반분들과 함께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반님들과 처음 만났던 순간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이후 자신의 그림자들과 직면하면서 깨어나 끊임없이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묵상 나눔을 하는 가운데 목소리 톤이 확 달라져 있는 경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명료하고 생생하게 살아서 전달되어지는 순간들, 얼굴빛이 밝게 빛날 만큼 달라진 모습에 함께하는 모두가 알 수 없는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 도반님의 말의 톤에서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변화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고 의도는 소리로 선명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저는 항상 태도가 역할을 만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수행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림자의 문제적 상황에 봉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을 위한 하나의 도발이죠. 하지만 그 길로 가는 데는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 당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탐구하려는 태도겠죠. 답은 물론 쉽게 찾아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직면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퇴보하는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진실된 분노 혹은 진실된 기쁨 등의 감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것에 적응하느라 낯선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고 또 보고 힘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려는 태도, 그 속에 선물이 있습니다. 혼란을 인정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 알면서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바꾸지 못하는 부정적인 패턴들에 대한 투명한 직면, 그리고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형태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것은 삶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외부 상황은 굉장히 변화무쌍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즉 높은 주파수에 귀 기울이게 하는 단단한 변압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튕겨내는 낮은 주파수, 좌절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견뎌주는, 때로는 더욱 도발하며 직면을 도와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우고 변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변형의 주파수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가 어려워 계속 회피하고 계신가요? 39번의 그림자는 도발이지만 저는 이 도발조차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어쩌면 더 그림자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삶에 그림자의 질할이 없을 수 없거든요. 64개의 그림자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64개의 질할 총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안정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도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림자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 매주 강독회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펄스 에너지 흐름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낮은 주파수에서 말이 꼬이기도 하고 생각 이상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도 하는 경험을 매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을 내어 맡겨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기꺼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 부족한 질할 총량의 에너지를 보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언젠가는 고통도 지겨워질 것입니다. 그림자의 혼란은 질서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온전한 책임입니다. 오늘도 격동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온전한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전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